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안지혜입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이 연간 목표액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 수입은 263조 4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조 5천억 원이나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세수 진도율은 98.2%로 3.9%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10월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6천억 원 늘었습니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많이 거쳤기 때문으로 분석됐는데요. 법인세는 올해 귀속분 중간 예납분이 늘면서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세수 진도율은 8.8%포인트 상승한 107.8%를 기록하면서 올해 목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으로 6천억 원 감소했지만 세수 진도율은 101%를 기록했습니다. 10월 통합재정 수지는 14조 6천억 원의 흑자를 나타냈는데요. 이로써 1월부터 10월 누계는 28조 7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 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11조 6천억 원 흑자를 보였습니다. 1월부터 10월 기준으로는 5조 7천억 원 적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산과 매출 기준 1위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베트남 진출 23년 만에 주력 기업으로 우뚝 섰는데요. 베트남 현지 언론 베트남넷과 베트남 리포트가 공동 발표한 500대 기업 리스트에서 삼성전자 베트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VNR 500은 베트남 리포트가 2007년부터 매년 자산과 매출 등에 따라 500대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 리스트입니다. 삼성전자가 1위에 오른 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두 번째인데요. 삼성전자 수출액은 작년 말 기준 42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현지 직원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에 이어 2위는 베트남 전력공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베트남 석유가스그룹과 비에텔그룹, 베트남 석유공사 등이 톱 5위에 랭크됐습니다. 필리핀 경쟁위원회 PCC는 지난 4일 한국전력공사의 100% 소유법인인 한전필리핀 홀딩스의 솔라 필리핀 지분 38% 인수를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의 성장 동력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솔라 필리핀은 바탕가스주의 칼라타칸 지방에서 63.3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현지 회사입니다. PCC 합병 인수국은 이 거래로 발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CC는 둘 다 발전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들은 도매 전기 시장이나 쌍무 계약 시장에서 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경쟁법에 따라 PCC는 합병 인수를 검토해 소비자의 이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PCC는 국내외 기업의 인수합병 166건을 승인했으며 총 거래액은 2,608조 페소에 달합니다. 미 알파벳 산하 구글은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불량이 발견된 구글 플러스의 개인용 서비스를 당초 예정보다 4개월 빠른 내년 4월에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결함으로 인해 이용자 5,250만 명의 이름이나 주소, 성별, 연령 등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법인 이용자도 포함됐습니다. 구글의 샌더 피차이 최고 경영 책임자는 하원 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여야 일부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하이테크 대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룰의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10월 이용이 저조한 구글 플러스의 개인용 서비스를 2019년 8월에 종료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년 이상에 걸쳐 존재한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최대 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것도 판명되어 있었습니다.
구글은 계속해서 법인 대상의 구글 플러스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홈쇼핑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에 TV 홈쇼핑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 체험 휴식까지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 스튜디오샵 기흥점을 오픈했습니다. 롯데홈쇼핑 스튜디오샵은 TV 홈쇼핑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현장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한 멀티숍인데요. 기흥점은 단독 상품 판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매장과 차별화해 쇼핑과 함께 롯데홈쇼핑의 최신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하고 휴식까지 즐기는 공간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구축했습니다. 면적은 약 300제곱미터로 기존 매장보다 2배 정도 큰 규모입니다. 롯데홈쇼핑 단독 패션 브랜드 LBL, 아이젤과 퍼스트시, 시크릿에이즈, 다이슨, 블룸베르크 등 뷰티 생활 브랜드 등을 TV 홈쇼핑에서 인기 있는 상품들을 기반으로 토탈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쇼핑존, 가상 스튜디오를 활용해 TV 홈쇼핑 방송을 체험하는 버추얼 스튜디오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3D 가상 피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험존, 카페를 통해 여유 있는 쇼핑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존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6명은 은퇴 이후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루덴셜 생명이 최근 서울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자영업자, 전업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생활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4%가 은퇴 이후 해외에서 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해외 거주 의사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해외 생활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총 500명 중 거주 희망 국가에 대한 응답은 호주, 캐나다, 미국, 하와이, 괌, 뉴질랜드 등으로 영어권 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해당 국가를 선택한 이유로는 날씨 등 자연 환경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여가 생활, 문화, 라이프 스타일, 의료복지 시스템, 치안 안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해외 생활 시 우려되는 점으로는 언어 등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50대는 가족, 지인들과의 교류 감소를,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한국보다 높은 물가를 우려사항으로 꼽았습니다. 그 밖에 인종차별에 대한 불안감 역시 전 연령대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응답자들이 현 직장에서 은퇴할 것이라 예상하는 나이는 평균 60.9세였으며 이후에도 일을 더 할 것으로 예상하여 최종 은퇴 예상 나이는 평균 65.2세였습니다. 예상하는 수명은 평균 83.2세로 경제활동을 완전히 그만둔 후에도 18년 정도 더 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 직장 은퇴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라 답했으며 그 밖에 노화, 건강 악화, 자녀 교육과 결혼, 사회적 역할 감소, 창업과 재취업을 우려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최소 30여 개의 식품업체에서 300여 개의 식품 가격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재료값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이었는데요. 외식 가격과 대형마트 PB 가격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도 더 늘고 있습니다. 절충할 수 있는 가격과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